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관성으로다가 이렇게 관점이 환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미학적 가치로 보는 겁니다. 미학적 가치.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이게 선의 최고 강점이에요 라고 정리한 게 누구냐? 접니다. 제가 선을 만약에 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특히 외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저거는 굉장히 예술적이고 멋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젊은 사람들에게 딱 먹힐 수 있는, 그래서 미학적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의 미학이라고 바문가르텐이 하는 얘기인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거고 마치 수학처럼 뭔가 답이 나오는 건데,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 싫은데 이유 없어. 그게 미학입니다. 왜 싫습니까? 그랬을 때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싫어. 그냥이 미학이에요. 그냥 싫은 걸 어떻게? 싫은 걸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문제를 안 겪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좀 뭐라 할까 좀 서로 싫어졌을 때, 그랬을 때 마음을 네가 바꿔서 좀 잘 살아봐. 그러니까 뭐 이혼하려고 하고 이럴 때 그렇게 조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사실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살 날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마음이 안 맞으면 또 다른 식으로 살아보는 것도 괜찮아. 약간 다릅니다.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왜? 미학적 사고를 하면 그렇게 돼요. 철학적 사고를 하면 안 깨는 게 옳다라고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깨는 게 옳을 때도 있어. 어떤 것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비슷한 이야기라니까. 싫으면 그만둬. 우리는 직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누가 직장을 했더니 힘들어요. 뭐죠? 그게 네가 추구하는 것과 계속 너무 충돌한다고 생각하면 때려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쪽에서는 생각보다 열려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세월이라고 하는 게. 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게 의미가 된다.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밥만 먹고 사냐라고 하는 그 문제도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죠. 예전 같은 경우는 밥도 못 먹었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우선순위라면, 지금은 자기 추구, 자기 구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게 대부분 미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보면 별게 다 있거든. 인스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저런 거를 굳이 돈 들여서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프레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만화에 나오는 거를 뭐 옷을 사서 입고, 저런 거 별 쓸모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잠깐 사진 찍으려고 저 짓을 하고 있나? 돈을 들여가면서? 그건 합리적 판단. 하지만 그걸 통해서 행복하다면 그건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미학은 행복과 직결됩니다. 철학은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이 곧 행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전세 살다가 내 집을 샀어. 행복하죠. 하지만 그 행복이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그 행복은 뭉개집니다. 뭉개집니다. 단순히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게 만약에 행복이라면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행복하면 이거는 끝도 없는 또 다른 욕망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가 말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특수성은 굉장히 멋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지금 잘 못 살리고 있어. 그리고 저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판단을 잘 못해요. 왜? 선불교에는 아주 특이한 문화가 있거든. 말을 하면 안 된대. 야, 이런, 그게 뭐냐면 이제 나오는 이 16자 구결이에요. 16자 구결. 교회 별전, 교회에, 그러니까는 교회에, 그러니까는 경전이라든지 이런 데 밖에서 따로 전했대. 따로 전했대. 이 얘기는 아까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전에 있었던 선불교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화엄 사상, 그 다음에 천태 앞에 그 앞에 천태 사상, 수나라 때 천태, 그 다음에 당나라 초기에 법상종, 육아 법상종, 그 다음에 화엄종 이런 건데 이런 게 되게 머리 복잡합니다. 머리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따지고 나서 뭐 수행을 하고 하려니까 그러다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별 영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내가 자주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자주 클릭하는 거는 교양적이고 다큐고 그다음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재밌고 약간 가십거리고 이런 걸 더 누르게 된다니까. 인간이면 다 그래. 인간이면 다 그래. 교양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구독만 눌러놓고 가끔 한 번씩 들어가. 가끔 한 번씩 들어가. 만약에 교양이 잘 되면 KBS가 떡상했겠지.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벗어난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너무 복잡하면 그거를 다 이기고 나서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무가치한 거야. 쓸모가 없어. 라고 해서 판을 바꿔버린다니까. 굳이 그들이 깔아놓은 판에 내가 전부 따라가서 내가 그들을 이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건 이거는 이 판 말고 다른 판으로 하자.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미나토가 유행하고 있었어. 미나토가 유행하고 있어. 그런데 그 룰로부터 반기를 펴는 또 다른 똑같은 화투놀이야. 그런데 새로운 판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 거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 그게 고스톱이지. 판을 바꿔버리지. 진료가 바뀌었느냐? 바뀐 게 아니죠. 내나 그거 가지고 이걸 하죠. 똑같은 화투지. 그런데 게임 방식이 바뀐 거죠. 게임 방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족벌이 나눠져 있고 광과 십자, 오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껄자까지 계급 차별적인 중세 귀족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미나토판에서 쪽수가 우선이 되는 근세 혹은 현대의 민주주의적인 걸로 바뀐 거죠. 무조건 쪽수만 많으면. 그리고 그중에서 1등으로 떡상하는 게 뭐냐면 껄짝이었죠. 미나토에서 제일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고스톱판으로 넘어와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되게 재밌죠. 거기에는 두 종류. 이 미나토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분계급이 딱 정해져 있고 광, 그 다음에 십자, 오자, 꽝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게 피라미드처럼 개수도 더 희소성으로 다가가는 거고 그리고 같은 레벨끼리 이렇게 뭉치는 그룹이 만들어진 거 그게 청단홍단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귀족제 사회에서의 어떤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로 되면 무조건 쪽수만 많으면 되고 그중에서도 뭐 좀 떨어지더라도 개떼같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잖아. 그게 꼭 타당하냐? 그래서 제가 늘상 그 민주주의의 오류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쪽수가 많은 게 곧 정당이냐? 정당한 거냐? 다수가 꼭 옳은 선택을 하느냐?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민중은 무죄하다. 전문가가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문가는 언제나 소수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판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나토판에서 고스톱판으로 바뀌듯이 그런 식으로 이 판을 이 천태 그다음에 육아 법상종, 화엄종 이 판을 다 깨버리는 거죠. 이게 교회 별전. 새로운 뭔가 판이 또 있어. 경기 룰이 있어. 그것은 문자를 세우지 않아. 너네는 다 구대기야. 지금 이 얘기예요. 야, 그거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이제 저런 거를 왜 저런 식의 말이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그 공부라는 건 소용이 없는 거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원시인 된다. 그걸 원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의 행복이죠. 무지의 행복.
그 대신에 요런 너네 대신에 얘네를 다 저 천체종, 화엄종, 법상종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고 너네 파는 다 쓸모가 없는 거야라고 말하고 그 대신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한 방에 가리키는 게 있어. 그게 뭐야? 견성성불. 그 견불성이라고 여기서 성은 불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불성을 보면 곧 네가 붓다야. 네 마음만 있으면 너는 언제든지 붓다가 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앞에가 노키아나 삼성이 만든 투지폰이면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너에게 맞춰줄게.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여기에 복잡한 체계들이 있어요. 마치 예전에 삼성폰을 샀을 때 그 뒤에 이만한 사용 설명서가 깨알 같은 글씨로 된 사용 설명서가 들어오듯이 그러면 지가 그거를 다 보고 기능을 익혀야 되고 쓸 기능들을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거였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껍질을 주는 거예요. 내용물을 파는 게 아니고 껍질을 주는 거야.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쓰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조합하는 거지. 네 중심으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 투지폰 시대 때까지는 이게 만약에 애니콜이야. 그러면 똑같은 애니콜이었다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 TV는 다 똑같은 TV였고 냉장고는 다 똑같은 냉장고였어요. 근데 컴퓨터가 오면서부터는 사실은 달라졌거든요. 컴퓨터는 똑같은 컴퓨터를 줘도 불과 한 달만 지나면 같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왜? 사용자들이 사용 환경을 지가 설정을 해버리잖아. 자기가 만들어버린다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기종이라도 딱 보면 바탕에 깔려있는 어플이 다르죠. 이게 자기가 자주 쓰는 것들을 다 위에다가 이렇게 쭉 배치를 해놓잖아, 인간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라고 하는 쪽으로 너네한테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 너네 마음 없냐? 그 마음만 있으면 너는 곧 그것을 환기해서 붓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 스티브 잡스가 진짜 그건 기가 막힌 마케팅이었어. 지금도 그렇지만 핸드폰을 딱 사면 되게 재밌었죠. 설명서가 없이 그냥 알맹이 하나가 나왔지. 야, 물건을 샀는데 알맹이하고 충전기하고 이어폰하고 이런 것만 있지 설명서가 없어. 그건 일부러 마케팅 차원에서 더 충격을 주려고 했던 걸 거예요. 오늘날에도 간편 사용 설명서 이래서 얇은 게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그건 충격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고 그건 저 같은 촌놈에게도 굉장한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나서도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폐 일어나고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걸 이제 16자라고 하는 건데 4, 4, 16이잖아요. 그냥 글자 수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교에서도 이런 16자를 씁니다. 서경 대우모의 인심도신장이라고 인심은 유의하고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지주의예요. 이건 주정주의고 인간의 감정을 인정하는 거고 이건 주지주의.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롭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거예요. 위태롭고 도심, 그 마음 안에 진짜 깨끗한 뭔가 도심이 있는데 진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그건 희미하고 작은 거래. 그래서 오직 정미롭고 오직 한결 같으면 진실로 그렇게 해서 진실로 중을 잡아라. 중절을 잡아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길게 설명은 못 해드리겠는데 이건 뭐 더 뒤에 안 할 거예요. 이건 불교적인 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본따서 얘가 이걸 만든 건데 이거 그리고 나중에 이게 원래 서경에 있는 구절이 아니고 찬입된 거다 이런 설이 있어요. 지그들이 넣었다, 위조시켰다. 그런데 이 윤지꼴중이라는 게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저도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윤지꼴중이 저걸 집안에다 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대.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온대. 유교 배울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경에서 가장 핵심적 구절, 그럼 윤지꼴중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윤지꼴중 딱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그 중도, 그 적절성, 중절을 잡아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게 미발지 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자금성에 가보시면 거기에 중화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화전에 가면 이 윤직걸중이라는 글씨가 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딱 쓰여 있어요. 그게 걸륭제 글씨예요. 글씨 좋아.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자금성 안에 정대광명이라고 써 있는 글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순치제 글씨인데 거기에 이제 밀건법 했었던 그런 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윤직걸중은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걸어 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유교에서 글 쓸 때는 윤직걸중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래서 저런 게 있으면 집안에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온다더라. 유교적으로 그냥 약 파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기억해 들어봐보시라 라는 거고, 이게 유행을 하니까 이 16자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종의 16자 구결, 그 다음에 유교의 16자 구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더라 라는 정도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선과 관련돼서 이해하면 유목문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양자를 드린다는 게 불가능했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혈통 안에서 드리는 양자고, 그러니까 내가 첫째 장남인데 내가 자식이 없어. 그럼 대를 못 이으니까 둘째 자식의, 그러니까 내 동생의 첫째 자식을 데려다 양자를 같은 피로 계승을 하는 거지 다른 피를 데려다 쓴다는 생각이 없어. 근데 지금은 훨씬 그게 개방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성 씨가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돌싱이에요. 그런데 돌싱인데 1+1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 씨가 다른 가족이 들어와도 그걸 아무 문제 없이 보잖아.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